안녕하세요. 네, 울보미소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인데요. 얼마 전 블로그 이웃인 천장지구님께서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여서도 출조해서 염혜형님이랑 갯바에서 남기긴 했거든요. 그때는 캐스팅 영상을 남겼는데 현장이다 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어가고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 전부를 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천장주부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뱅에돔 낚시에서 캐스팅 이후 뒷줄의 견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캐스팅을 하고 나서 원줄이 바람에 날리면서 채비가 내려가지 않고 또한 내가 원했던 핀포인트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 질문을 제가 보자마자 댓글로 우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가는 원줄을 쓰시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뱅에돔 낚시 원줄 관리에서 출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과 출조 중 갯바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가는 원줄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줄을 준비하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바람이 강한 날에는 1.35 원줄과 1.55 원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55 원줄과 1.75 원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첩이 되는 1.55 원줄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주간 낚시로 한정을 한다면 국내 원도권, 제주도 어디를 포함하든 간에 1.55 원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줄의 타입입니다. 플로팅 라인이 이제 신인성이 좋고 내 줄의 위치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수면에 가까이 있어서 제 눈에 잘 보인다는 뜻은 그만큼 바람이나 조류, 파도, 너울 등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서스펜드 라인과 세미 플로팅 라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해보면 뱅에돔 낚시를 할 때의 원줄이다. 그러면은 1.5호 세미 플로팅 또는 서스펜드 원줄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출조 중에 갯바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같이 영상을 하나 첨부할 건데 그 영상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영상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갯바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원줄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줄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캐스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찌를 기준으로 우리가 착수하기 전에 이 목줄과 조수고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밍이라고 해서 제동을 걸죠. 서밍을 해서 제동을 거는데 그렇게 되면 착수하는 순간 내 찌, 조수고무, 바늘 이 일직선을 쫙 펴게 되고 그 이후로 채비가 내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낚시인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 부분, 구멍치와 낚시인과에 늘어져 있는 원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했듯이 이 뒷부분이 일직선이 된다면 이 뒷부분도, 이 나머지 부분도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는 순간, 이 구멍치가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원줄은, 여유 원줄은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날린다는 뜻은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결론적으로는 이 채비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수를 하자마자 내가 캐스팅을 하면서 바람이 날렸던 그 원줄을 릴을 감아서 일자로 펴줘야 합니다. 펴주고 그 다음에 베일을 젖혀서 원줄을 방출시키는데요. 감으면서도 내 초리대, 그러니까 원줄이 방출되는 그 끝부분인 그
그 부분이 수면 가까이에 있어서 바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감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캐스팅을 했고 날린 연료 있는 원줄을 사리면서 초리대를 최대한 수면에 위치시킨 다음 그 다음에 배를 열어서 원줄을 방출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 원줄에 대한 방출은 채비가 내리고 또는 채비가 조류에 흘러가면서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여유 원줄이 됩니다. 캐스팅을 할 때 바람이 날렸던 그 원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원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방출을 해야 되는 원줄은 어떻게 방출을 시키냐면 이 초리대 끝을 수면 가까이에 위치시키고 이 갯바위 낚시 있는 쪽으로 갖고 오면서 원줄을 방출시킵니다. 감성돔 낚시처럼 이렇게 원줄을 방출시키면서 이렇게 파장을 그리게 되는 방식의 원줄 방출은 뱅에돔 낚시에서는 없습니다. 고부력 반유동을 사용하는 감성돔 낚시와 저부력 전유동 채비를 이용을 해서 처음 수면에서부터 탐색해 나가는 방식의 뱅에돔 낚시 두 가지 낚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줄을 방출을 시킬 건데 저는 이것을 약간 긁는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초리대가 수면에 긁어온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면에 가까워야 내가 이거 원줄을 방출시키고 나서도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천조법 많이 하시죠. 천조법에서는 비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성어나 위태에 가까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 자체는 캐스팅을 하고 나서 초리대를 수면에 넣어서 2회 또는 3회 정도 원줄을 풀어주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표면 장력을 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비십을 하고 그 10m에 가까운 카본 목줄이 그 다음 채비를 눌러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만져주는 건 없어요. 천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바람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원줄을 풀어줄 때도 방출을 할 때도 그렇게 긁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줄을 풀어줄 때도 바람의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람이 제 기준입니다. 오른쪽에서 불어오고 있으면 원줄을 방출하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해야 합니다. 어차피 바람의 영향을 100%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내 원줄이 날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내 몸 앞에서 범위로 한정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또는 조류의 방향을 고려해서 내 원줄에 풀어주는 방향을 결정하셔서 갯바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가까이 초리대를 위치시켜서 방출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밑밥을 칠 때거든요. 밑밥을 칠 때도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캐스팅을 오른손으로 하고 밑밥도 오른손으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반대손의 낚싯대를 들고 있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밑밥을 줄 때 이 낚싯대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초리대 끝에 결국 원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팅 직후에 어렵게 정리해 놓은 그 원줄의 그 위치를 밑밥을 주면서 내 낚싯대가 움직여 버리면 그게 다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면서 정리한 원줄 또는 그 낚싯대의 그 초리대의 위치를 내가 밑밥을 칠 때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밑밥을 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처럼 밑밥을 주고 채비를 던지고 그 위에 다시 밑밥을 넣게 되거든요. 저는 이 두 번째 밑밥을 넣는 걸 추격하는 밑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바늘에 달린 미끼가 들어가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방식으로 낚시를 하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낚싯대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갯바위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스팅 이후의 원줄의 정리 또는 방출, 그리고 밑밥을 줄 때 내 반대손에 들려있는 낚싯대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어차피 바람의 방향, 채비의 방향, 조류의 방향을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 오른편 또는 왼편에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내가 채비와 조류가 밀릴 것을 알고 있으니 일부러 캐스팅 위치를 거기에 맞게끔 고려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익숙해지시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낚시 중에 바람에 원줄이 날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줄을 넘긴다고 하죠. 줄넘기를 한다고 표현을 할 텐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줄넘기를 하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채비가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봉돌을 크게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만 믿음을 가지신다면 바람에 줄이 날려 있더라도 입질이 들어오면 그 줄이 팽팽해지면서 우리 줄이 선다고 하잖아요. 그 팽팽해지면서 입질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람에 원줄이 날리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갯바위에서 낚시 자리를 정할 때 바람, 햇빛, 조류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정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해는 앉고 바람은 등지고 그리고 조류는 어떻습니까? 조류는 내가 만약에 혼자 갯바위에 서 있다라고 하고 어느 방향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서 있는 방향, 내가 정면을 보든 측면을 보든 내가 서 있는 방향 바라보는 쪽에서 조류의 하단이 포인트가 됩니다. 밑밥을 치면 물고기는 밑밥이 오는 방향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쪽에서 밑밥이 오니까요. 당연히 조류를 거슬러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류를 따라 자기의 정면으로 오고는 미끼를 물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조류가 오는 방향으로 물고기 항상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잡어용 밑밥은 조류의 상단 그리고 내가 진짜 원래 노리려고 하는 핀포인트의 밑밥은 조류의 하단에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 조류의 방향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람과 햇빛을 고려를 같이 하시되 조류의 하단에 밑밥을 주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대상어를 만날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저는 원줄과 밑밥 주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찌도 중요하고 바늘도 물론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뱅에돔 낚시에서 밑밥 동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뱅에돔 낚시에서는 정확하게 내 손에 맞게 넣을 수 있는 밑밥 주걱과 내 채비를 운영해 줄 수 있는 가는 원줄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많은 낚시인들에게 검증을 받은 그런 원줄을 사용하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첫 영상이고 전달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갯바위에서 남긴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장지구님 그리고 혹시나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글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